와야지 그 사람들도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진보주의자야. 앞자리 있던 사람들이 버스 뒤로 좀 들어가면 얼마든지 더 탈 수 있는데 앞에 딱 버티고 써가지고 안 비켜줍니다. 안 들어가줍니다 안으로. 근데 뒤로 좀 갑시다 뒤로 갑시다 하고 앞에서 사람들 헤치고 들어가서 사람 타게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날 진보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갈 거냐? 진보주의의 미래는 뭐냐? 오늘날 경제위기와 그 이후 세계의 질서가 어디로 갈 거냐? 그걸 알려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진보 진영의 전략은 새로운 경쟁의 환경과 경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대통령님을 뵙게 되니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켜드리지 못해 더없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보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진보가 성장보다는 분배, 시장보다는 국가, 안정보다는 변화를 중시하는 이념이라면 지난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 위기 이후 이제 세계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시대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진보의 시대였다고 한다면요. 198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쟁주의로 대표되는 보수주의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세계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일진일퇴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미국과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들이 들어서고요.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맞서는 것은 이를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쟁을 증대시키고 양극화를 강화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현재 세계는 이 새로운 불투명성의 사회로 나아가는 문턱 위에 진보가 대단히 위태롭게 서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진정과 정보 사회의 고도화라는 구조적 조건 아래서 더욱이 우리 사회의 경우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단 체제라는 경로 의존성 아래서 진보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전략적 선택에 따라 진보의 미래는 낙관적이 될 수도 있고 비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품으셨던 정치적 이상이며 제 개념으로 풀어보자면 이른바 이중의 선순환,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내적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대외적인 개방과 대내 복지의 선순환을 설득력 있는 비전, 정책, 전략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따라 진보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측에서 강조하신 우리의 역사가 돈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으로 가야 한다는 믿음, 바로 이 노무현적 가치를 갖고 우리 진보 세력은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가운데 뭐 여러 소리가 있었어요. 누가 신청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옛날에 민족주의 시대에서 보편적 세계주의 시대로 난 그런 글을 끼고 왔지. 근데 이제 국민을 뛰어넘는 시기인데 국민을 그동안의 시민은 국민이었거든요.
국가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세계의 추세가 있습니다. 국가주의 시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 국가주의 문제를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고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되느냐는 문제적인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질문이 너무도 흥미롭습니다. 만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뵙고 인터뷰를 했으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그런 걸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선 두 분이 만나면 호칭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작고하시기 전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노무현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 우리 둘은 다 같이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고 상고 출신이잖아. 그리고 또 야당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의의를 지켰지. 노무현 대통령도 그 3당 야합할 때 거기 합류하지 않았잖아. 또 우리나라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고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참 뭐가 이게 이 세상에는 이렇지만 아마 전생에서는 또는 아마 후생에서는 서로 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일 두 분이 만났다고 하면은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아마도 아주 서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셨다고 하면 어이 동생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화두로 한번 대답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 동생 정말 참 좋은 질문을 가져왔어. 근데 말이야 내가 보편적 세계주의를 주창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우리나라 학계가 별로 반응도 보내지 않아. 참 섭섭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큰 화두였나 봐. 좀 쉽게 얘기해보자고. 나는 한 번도 우리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서 초월해서 우회해서 세계로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내가 줄곧 생각해 온 것은 한국인으로서 동아시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길로 세계로 가고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나는 그걸 믿어. 그것을. 나는 특히 세 가지 방점에서 우리가 그런 길로 이미 가고 있고 또 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인권을 사회 안에 심는다고 하면은 각자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권리를 또한 존중해주고 뭐 별거 있나? 그것이 곧 세계 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하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지식 정보 사회 국가를 만드는 거라고 난 생각하네. 우리는 이미 그 길로 앞서가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정보를 얻고 교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국경이 있겠나? 우리는 지금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리고 말이야, 정말 이건 내 꿈이기도 한데 나는 우리가 한반도가 서로 교류 협력해서 유라시아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자고 지금 계속 주창해 오고 있어. 우리가 북한과 교류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 우리가 협력해서
시베리아, 만주, 유라시아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서 새로운 실크로드 문명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고 당당한 세계의 시민 그 권위를 차지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 그런 길로 가야지 되고 또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다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 자서전 겸 진보에 관한 처수를 보면서 이분이 제기했던 이 세계적 시민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침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기셨던 중요한 개념 가운데서 지구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비단 한국, 한반도만이 아니고 또 세계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그게 영문으로 미국에서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주장하셨던 세계적 시민 또는 지구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비단 인간과 인간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생태적인 권리를 가지고 공생하는 어떤 새로운 문명을 그분은 정말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에 그것을 지지하고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인 전통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셨고, 따라서 그러한 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명국가,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발상지로 올라서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전망과 확신을 또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의 생각만큼 간다. 이게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시민의 생각만큼 간다. 전략구도, 전술구도, 그거 뭐라고. 그 맨날 앉아가지고 호남 충청 합치고, 영남의 진보 합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냥 시민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하자. 시민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할 줄 알면, 저 정도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지욕심 지가 꽉 쥐고 가면 되는 거다. 시민들의 자기 요구를, 자기 생활상의 이익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책과 자기 이익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오늘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까지를 겸할 수 있는 시민만 충분히 성장해 있으면 그 정권은 문제가 아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부닥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데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가 단순한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 철학적 토대까지 인간과 지구의 관계가 뭐냐는 데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해서는 답을 내려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네, 정혜성 원장님. 대통령께서 이 질문하신 우리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이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들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지속 가능을 뭘 의미하느냐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쉽게 우리 지구상에
70억에 이르는 인구들이 지금처럼 안정되게 그런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하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간과 그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매금되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구 환경, 우리 인간의 이 삶, 지구 환경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속성이 그 변화라고 봅니다. 우리 뭐 주역을 번역을 할 때 최인지라고 합니다만 동양사상에서는 항상 세상은 변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40억 년에 이르는 그 지구 그 생명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항상 변화해왔고 지구 생태계가 변화해왔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명들이 계속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환경을 바꾸고 또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이 새로 나타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바로 생명계, 생태계가 적응력을 높여간 겁니다. 그게 아마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그 코펜하겐에서는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그 갈등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그 지구 기후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항상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더운 시기, 추운 시기를 항상 반복해 왔고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 해외론자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자연현상의 반복일 수도 있고 그게 인간 인위적인 것이 또 가미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한 400만 년 전에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 문명이라는 것은 이상하니 발전하면 할수록 그런 그 지구 생태계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방향하고 역주행을 하는 식으로 그 발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양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농고들을 만들어졌던 틀들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 현재의 그 환경 문제의 그 근본적인 그 속성이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다시 결정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 그 1만 년 전에 우리가 농업혁명이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삶은 상당히 자연에 적응하는 거였습니다만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계속 자연으로 멀어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간계는 어떤 게 형성이 됐냐? 이 지배 종속, 그 다음에 파괴, 탐욕 이런 것이 제도화되고 그 트렌드가 특히 강화된 것이 200년 전에 시작한 산업문명이 대두입니다. 산업문명이 대두되면서 다 됐습니다. 산업문명이 대두되면서 그런 이 지배 종속, 착취와 이런 관계들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지구 생태계 자원 낭비가 심화되면서 현재 이루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우리 황상진 교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새로 설정을 하는데 공생, 상생관계,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사상 이것이 이제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그 뿌리는 한상진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 동양 철학, 우리 동양적인 사고, 우리 제도 이런 거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새로 접목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때로 가기에 옛날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생각이 많이 풀려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못 가냐, 이제. 이걸, 왜, 근데 아직도 왜 우리가 못 쓰고 있느냐. 옛날에 우리는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그 명제 자체가 엘리트주의지. 그러나 그 질문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거든. 신인인가 지도자니까.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보수의 나라에서 진보를 추구했던 지도자셨습니다. 지금 던지신 이 질문은 20년간 정치를 하고 그 중에서 5년을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인간적 회한이 진하게 묻어나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서가시기 얼마 전 저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헤쳐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세상을 헤치고 나온 것이 아니고 물을 가르고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죠. 열심히 헤쳐나왔는데 돌아보니까 원래 있던 물 그대로 있더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누가 역사를 만드는가? 시민인가 지도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이 역사를 만듭니다. 역사의 진보,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주체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시민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주권자임을 알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필요할 때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과 연대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사회의 진보를 추동하고 역사의 발전을 이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아무 할 일이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저는 지도자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행동하게끔 자극하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은 이러한 시대정신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결국 한 사회의 수준을, 한 사회의 발전을, 또는 어느 사회의 진보를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시민들입니다. 시민의 수준이 사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나 지도자는 때로 이 시민사회의 발전의 장기 추세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뒤처지게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들의 요구, 인식된, 자각된 소망, 그들의 생각을 너무 많이 넘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지도자는 때로 본 뜻과 다르게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기도 합니다. 때로 이 시민들의 수준에 뒤처진 지도자는 미움받고 이미 옛날의 그 길과 옛날의 그 길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돌아보실 때 눈이 마주치는 시민들은 이미 대통령님이 그 길을 가시기 전의 그 시민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보수의 나라에서 진보를 추구한 정치인으로서 느끼신 한계와 회한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이제 접으시고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못하신 일은 또 시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면서 또 이어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보의 미래 이 책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수의 나라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자,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진보를 추구하면서 무엇 때문에 번민했고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으며 무엇이 어려웠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그것도 힘없는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통령님은 이 주제를 붙들고 사색하고 독서하고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잊고 때로는 새벽잠에 설치고 어떨 땐 만사를 제쳐두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집단 광기와도 같았던 당시 현실은 대통령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방문객들과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사저로 찾아오려는 사람들의 접견도 끊었습니다. 대신 연구에 더 몰두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 그 시기 대통령은 독서와 사색과 글쓰기에 침잠하는 것으로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비정한 상황을 혼자 다 감당해야 했던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낸 비극적 모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황. 대통령은 모든 짐을 혼자 끌어안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책의 연구는 그렇게 중단됐습니다. 모두들 유업이라 생각했습니다. 미완의 연구로 중단하기엔 대통령이 너무도 절박하게 매달린 주제, 몇 사람만의 유업으로 이어가기엔 대통령이 너무도 원대하게 펼친 거대 담론,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더 가세했습니다. 이 책의 연구는 그렇게 재개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유필 원고와 말씀을 바탕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잇따라 2권과 3권을 낼 것입니다. 이 책을 참회의 마음으로 냅니다. 대통령 생전에 좋은 책,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책, 우리 사회 공론의 수준을 높일 책, 민주주의 발전사의 길이 남을 책으로 펴내는 일을 보필하지 못한 속죄의 마음으로 냅니다.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감히 바칩니다. 이 책을 당신께 바칩니다. 네. 이제 대통령님을 뵙는 마음으로 우리 권양수 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니 뭐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단이 첫걸음을 내딛던 지난 10월 이후 2달여 만의 상경인 것 같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 어려운 먼 길이지만 오늘처럼 뜻깊은 날마저 마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늘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물심양면 애를 써주셨습니다. 한명숙 이사장님과 이재정 이사장님 그리고 재단과 미래연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이해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편집위원 여러분께도 각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 겨울 매주 2차례 사저회의가 있기 전날이면 대통령께서는 밤잠을 이루시지 못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남은 일이 많으셨던지 서재에 부른 새벽이 되어서야 꺼졌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고 그렇게 반복된 날들이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먼 길 달려 내려온 참모들과 함께 하신 그 시간만큼은 대통령의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책은 쓰여졌고 대통령의 마지막 유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의 저자가 대통령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던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많은 말씀들이 아직 책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 홀로 감당하시기엔 그 짐이 너무 무거웠나 봅니다. 진보의 미래가 여러분의 몫이었으면 바라는 이유입니다. 이제 보름 후면 정이 있는 새해가 찾아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미리 새해 인사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는 부디 여러분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도 더 기운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님께서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사님 전보다 많이 건강해진 모습 보고 참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데 정말 먼 길을 오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시냐고 묻기에도 송구스러울 만큼 요즘 엄혹한 시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마음도 춥습니다. 겨울 공화국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 한명숙 건강합니다. 그리고 씩씩합니다. 여러분, 예.
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진실보다 더 센 것은 없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간교하고 강해 보여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우리 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믿는 여러분과 함께 저는 손잡고 앞으로 있을 노무현의 뜻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파고를 여러분과 함께 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신의 어려운 어깨 위에 지어진 짐을 홀로 지시고 부엉이 바위를 한 발 한 발 오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분 곁에 없었습니다.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부끄러움과 그 아픔과 그 분노를 안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역사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찾아뵀을 때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총리, 권력을 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를 할 수 없더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보수의 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진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지만 참으로 어려웠던 그러한 현실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대통령을 비난했고 진보는 진보대로 비난했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허허벌판에 혼자 서셔서 꺾이지도 뒤돌아서지도 않은 채 모진 풍파를 홀로 다 맞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국민에게 미안하다.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혼자 미안해 하시다 가셨습니다. 그 미안함은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생각을 소신대로 하지 못한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그 미안함은 당신의 진보에 대한 꿈, 진보에 대한 미래를 그대로 실현해내진 못한 고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전 그분의 꿈과 생각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당신께서 미처 실현하지 못한 슬픈 진보의 꿈이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책 역시 당신의 모든 생각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진보의 미래에 대한 커다란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진보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는 몫을 남겨놓으시고 가셨습니다. 그 각성을 통해서 진보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수와 진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보수는 강자의 철학이고 진보는 약자의 철학이다. 지금 우리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 우리가 가진 기득권이 있다면 우리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는 연대하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좀 맺을까 합니다. 역사는 더디다. 더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상이란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오늘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 연대에서 손잡고 나가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 일부 거의 마쳐갈 때입니다. 마지막 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내년을 기약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몇 분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을 비록 늦었지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원 회장님입니다. 예,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 오셨습니다. 문재인 실장님 오셨습니다. 이병환 전 비서실장님도 오셨습니다. 이기명 고문님 오셨습니다. 김두관 전 장관님 오셨습니다. 예, 김만복 전 국정원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노준식 고문님 오셨습니다. 노씨 종친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 정대철 고문님. 예, 저쪽에 왼쪽에 계십니다. 네, 나종일 우석대 총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예,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김상희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송민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김진애 국회의원님. 다음 서가번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백원우 의원도 왔습니다. 안희정 최고위원님. 같이 소개해야 되죠. 이광재 의원님. 다음 김용익 미래연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님, 박남춘 전 인사수석님, 전해철 전 민정수석님, 조기숙 전 홍보수석님, 그리고 문성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창동 전 장관님,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님도 오셨습니다. 최철국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최규식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김재윤 의원님,
다음 김세옥 전 청와대 경호실장님 오셨습니다. 윤승용 홍보수석님, 이백만 전 홍보수석님, 천호선 전 홍보수석님,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님, 김현종 전 동상교섭본부장님, 예.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님, 유인태 전 의원님, 유기용 전 의원님 오셨고요. 장양숙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장영달 전 의원님 어디 계세요? 이수훈 전 경남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수훈 교수님. 최사묵 평화제향 구민인회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최사묵님. 다음 박양수 전 의원님, 이계한 전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님 전 오셨고요. 뭐 이 정도 2부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빈님들 다 모셔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2부 송년회 순서에서 건배제의나 인사말 이렇게 계신 분들 듣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성 의원님 오셨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됐죠? 예. 자, 그럼 이상으로 1부 오늘 진보와 미래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사님이 먼저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배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풀이 송년회 행사가 바로 이어지니까 여사님 배웅하시고요.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셔서 다시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